비문학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네. 그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쵸. 뭐부터 어떻게 네.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수험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글을 읽고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함수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상, 다시 말해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비문학이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표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표상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대 사회의 이 학계는 이 양쪽 극단이 있다 한다면 이 문학과 과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0세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 중심축이 문학에서 과학으로 이동하는 중이잖아요. 네. 수능 국어도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 가장 오답 높은 문제들을 보면 경제 문제도 높지만 또 과학 문제들이 또 기술 문제들이 특히 높거든요. 네. 거의 거기서 변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앞으로 비문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과학자들의 스키마, 과학자들의 이 규칙 체계나 인지적 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문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규격화해야 됩니다. 딱 필요한 그 안에서 필요한 단서를 찾아서 필요한 추론 규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고력을 연마해야 되는데 네. 자꾸만 이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백년식이 불필요하진 않지만 네.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리트화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리트에서는 약간 논리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학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항상 일정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농구공을 패스한 횟수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네. 농구공을 패스한 횟수를 세고 있는데 고릴라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고릴라를 봤냐 물어보면 50%못 봤다고 그럽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과제에 대한 틀짜기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정보를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서 이 축적된 도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충분치 않았을 때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이제 수능을 보다 네. 보면 이제 단순히 글을 읽는 걸 넘어서서 네. 경제 그래프도 볼 수 있어야 네. 되고 혹은 이제 뭐 과학에서의 어떤 실험 도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르치는 그쵸. 학원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하는 능력도 국어의 능력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학원을 다녀야 한다라고까지 강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 공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국어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 전에 언어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지 능력을 물어보는 정보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국어 영역은 아닐 수 있지만 네. 근본적 영역에서 서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말을 표나 그래프로 바꾼다거나 이 표나 그래프를 해석해서 말로 바꿔서 이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꼭 배워야 되는 능력이며 피사라고 해서 OECD 산하기관에서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이언티픽 리터러시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 데이터 문해력 또는 이제 이 과학적 문해력이라서 그런 분야입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다시 조금만 더 네네. 해볼게요.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네. 사실은 이제 언어와 매체가 언어와 매체라서 이제 그쵸. 언어를 이제 학생들이 볼 때 주로 네. 이제 문법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매체가 하나 있는데 네. 문법은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좀 감이 잡히는데 매체는 네. 기출 문제도 별로 없고 그치 그쵸.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네. 많거든요. 사실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인데 네네.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동안 이제 체계화되어 있던 건 데이터 리터러시라든가 아니면 과학적 문해력, 사이언티픽 리터러시였지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매체 기출 문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네. 예시문항과 6평, 9평 수능인데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내년 6평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6평을 반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 문해력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체가 비문학화되고 있고 데이터를 물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표나 그래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화작은 기출이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체는 기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화작을 미리 보다가 6평 이후에 변화된 걸 보고 반영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능 네. 문제를 보면서 어떤 지문 나왔다, 어떤 지문 나왔다 이제 네. 많이 언급이 됐죠. 그쵸. 너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지금 이미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네. 이 시험들이 나왔어요. 리트나 PSAT 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형식이 네. 많이 나왔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궁금해요. 과연 리트와 네. PSAT는 어떤 형식의 시험인가? 물론 네. 앞에서 설명을 주셨지만 네네네. 다시 한번 짧게 좀. 고난도 추론형 비문학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보다 적거든요. 예, 로스쿨 입학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출제 이 연구자들이 리트 시험을 계속 발전시켜 오면서 선언을 합니다. 리트 시험은 우리나라 사고력 시험의 표준이다. 예, 송하석 교수님이 논문도 쓰셨어요. 사고력 네. 시험의 표준인 리트. 그러면서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게 된 거죠. 표준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한때 이제 네. 문학 지문하고 네.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좀 같이 나와서 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네네. 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있었죠.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네, 있었죠. 그런 형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잡탕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사례를 보는 건데 아예 문학 평론을 내버리면 괜찮습니다. 사실 리트도 한 문제씩은 지금 문학 평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건 비문학으로 인정이 됩니다. 평론은 뭐 그렇죠. 네, 문학 평론은 비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 섞는 거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출제에서 굉장한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으니까 사라진 거죠. 오늘 어렵게 오셔서 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네, 지금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한 네.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국어라는 이 시험은 참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재수를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하면 1위가 국어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가장 올리기 힘든 과목, 고민이 되는 과목이 뭔가요 하면 국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이 들고요. 독서는 또는 공부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낡은 방식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건 100년 동안 꾸준한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된 거거든요. 두뇌는 근육과 다릅니다. 이 근육은요 많이 하면 늘어납니다. 근데 두뇌는 많이 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뇌는요 이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념과 어떤 규칙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 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규칙의 체계가 적절한지 더 발달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걸 꾸준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수능 국어는 정보 처리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 인지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부 방향에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로 이 나의 뇌지컬, 뇌피셜은 다른 겁니다. 뇌지컬, 나의 이 두뇌 피지컬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지 가치가 있는 공부인지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네. 정말 힘든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오늘 보시는 분들도 정말 국어 공부에 큰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